TV 김재구입니다. 오늘 김호수 후보 저녁 시간대 조금 전에 한 10분 전인가요? 조수진 의원이 그 질문하는 것을 제가 조수진 의원 그 서비스 통신망에서 지금 바로 여러분께 시사로 이제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조수진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박범계 장관 공소장 공개 내로남불이다. 무슨 말이냐? 조수진 의원이 김호수 후보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자, 해당 영상은 2019년 7월 23일 날 그저 박범계 당시 의원이 KBS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건데요. 그거 보셨죠? 영상? 거기에 공소장을 보니까 공영방송에 나와서 공소장을 봤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소장의 내용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성윤 그 지검장이 공소장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색출하겠다고? 이거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호수, 아니 현직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원님. 조수진, 아니 평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이겠죠? 후보자님, 그렇게 바로 이게 말이죠. 2019년 7월 23일이에요. 그리고 2년도 안 됐죠. 2년도 안 됐는데 공영방송에서 공소장을 봤다면서 공소장 내용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소장을 불법 유출이라고 검찰 진상조사 지시를 했어요. 장관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이런 게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색출해야 한다고. 그러고 이런 태도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박범계 장관 페이스북에 우리는 공준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된다 이랬어요. 자,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공존입니다.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이게 공개가 되면 공존 안 된다는 겁니까? 어떠세요? 이거 보실 때 김호수, 그 공소장이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또 그런 방법으로 어찌 보면 법을 위반해서 위법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수 답변. 조수진 의원 또 물어요. 후보자님, 이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 때 이게 비공개로 된 거죠? 그렇죠. 조국 전 장관 때 비공개로 전환된 거예요. 김호수, 조국 전 장관이 아니고 제가 장관 대행할 때 검찰과 합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공개 금지 등에 대한 그런 규정을 보면 공소장은 1심 공판 전까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조수진. 그러니까 그때 조국 사태 때 만든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전에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해도 되고 공소장 내용 읽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후보자님, 그래야 안 그래요? 김호수, 저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거 잘 피해가고. 이야, 이게 김호수 총장 후보입니다. 조수진,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호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고 수사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소장 유출한 방식이 적법했느냐 아니면 불법이었느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수진 후보자님,
형법상 피의 사실 공표죄는 공표 시점이 기소 전이어야 되고, 그렇죠. 김호수, 그렇습니다. 조수진. 네, 그렇다면 공소장이라는 것은 기소와 관련이 있으니까 피의 사실 공표죄 적용은 기소 이전에 돼야 하지요. 공소장 공개는 법률이 적용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호수, 피의 사실 공표 부분은 그렇지만 다른 법 적용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조수진 후보자님, 말씀 들어보면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은 공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출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나는 거네요? 동의합니까? 김호수, 공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지요? 물음표. 조수진, 박범계 장관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 경계되어야 한다, 이러면서 색출 지시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김호수, 존경하는 의원님 하신 말씀을 장관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김호수 답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조수진, 네, 그러면 이 사안의 맥락도 모르시고 나오신 겁니다. 그렇죠? 이 사안 뻔히 질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공소장 색출하겠다, 이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잘 모르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여기에? 이 양반 참 웃기는 분이네, 김호수. 자, 김호수, 아니 공소장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부분 진상조사한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리고 몰라 나는요. 조수진, 아니 그러면 조국 사태 이전에 왜 공개가 됐습니까? 아니 조국 사태 이전에는 왜 공개가 됐어요? 공소장이? 그렇게 물어볼까요? 공소장이 조국 사태 이전에 공소장이 왜 공개가 됐어요? 후보자님, 김호수, 머리 텅 비어서 아무 생각이 없다. 점점점. 조수진, 그러면 예전에 조국 사태 이전에 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김호수, 원래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판장에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수진, 그러면 저 행위, 박범계 의원 시절 행위 어떻습니까? 김호수, 저 부분은 점점점. 조수진, 잘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박범계 장관이 잘못했잖아요. 2019년 7월 23일 날 KBS에서 공개한 거. 김호수, 저 부분은 사실은 국회 공소장 제출 요구하면 보내주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문제가 있었나? 얼머무리는 김호수. 조수진, 자 후보자님, 지금 저것 박범계 의원과 지금 박범계 장관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우겨야 하니까 말이 꼬이는 거예요. 누가 저 김호수 후보자님 말이 꼬이고 있어요. 김호수, 아니 우기는 게 전혀 아닙니다. 조수진 후보자님, 오늘자 기사 보세요. 기사예요. 내가 읽어드릴게. 김학의 불법 긴급출금 김호수가 승인했다. 김오수가 승인했다. 최고위직이 김호수 총장 후보자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그리고 그렇다면 이규원 검사의 공소장 공개를 하면 의혹이 풀리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호수, 수사도 중요하지만 공판도 재판도 중요하거든요. 조수진, 김호수 후보자가 바로 이 점 때문에 부적격이라는 겁니다. 좀 자신을 아세요. 그런 지적이 있으니 아예 관련 이규범 검사 공소장을 공개해서 의혹을 풀고 싶지 않으세요?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호수, 제가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장 공개해야 하는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잘 피해간다. 조수진, 이규원 검사 공소장은 특히 지금 여당의 현역 의원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서초동의 바닥에 소문이 돌고 있어.
검찰에서. 못 들어보셨어요? 김호수, 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고요. 뭘 몰라 다 알고 있으면서. 조수진, 김학의 불법 긴급 출급 사건은 여러 가지 걸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봐 주시는 거고, 누가? 김호수 후보자님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요, 지금 인사청문회 바로 그 다음 날 검찰 인사위를 개최하겠다? 박범계 장관과 관련해서 단독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거 보셨습니까? 예, 김호수, 예, 봤습니다. 조수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TTP 준비해 주시겠어요? 자,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네, 자, 보세요. 장관 후보자 시절에 송광수 검찰총장이라는 노무현 정부 때 첫 검찰총장과 만남을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송광수 총장은 인사를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인사 협의를 해야 된다. 이 점을 두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YTN 단독 보도를 보면 내일 검찰 인사청문회를 열겠다? 그리고 자,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하고 어떻게 보면 합의할 일은 만무하고 검찰총장과 전혀 인사협의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뜻밖에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호수,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검에는 차장검사께서 대행으로 있고요. 인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의 원칙을 그리고 점점점. 조수진 후보자님, 좀 말 좀 해봐요. 김호수, 예. 추미애 전 장관 검찰 학살 인사, 신현수 민정수석 사태까지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인사를 협의해야 하는데, 예? 김호수 장관께서 투명하게 인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고요. 저 역시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수진, 노력하겠어요? 물음표. 김호수, 네, 당연히 해야죠. 조수진, 박범계 장관 막으실 수 있겠어요? 김호수, 아니 검찰을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의견을 내서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보려고요. 조수진, 박범계 장관과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물음표. 검찰 인사 관련해서 안 될 거 아니에요. 김호수,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조수진, 네, 나중에 또 보충 질문 할 때 그때 얘기하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답이 안 나오네. 이저 후보자 말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차피 검찰총장 됐는데 뭘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본들 뭔 힘 있어. 답답해 죽겠다는 조수진 의원의 하소연입니다. 자, 이렇게, 네. 그리고 말이죠, 또 이어집니다. 서민 교수, 조수진 의원, 김남국 의원, 이 분들이 또 오늘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지금 바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서민 교수를 이제 정인으로 모셔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조수진 의원, 저는 서민 교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민 교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수진, 교수님 영화 기생충 보셨죠? 서민, 네, 봤습니다. 조수진, 영화 기생충은 진짜 기생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빗댄 것이더군요. 서민, 네, 맞습니다. 조수진, 네, 참고인으로 저희가 채택을 요청했을 때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습니다. 서민, 네, 알고 있습니다. 조수진,
반대 사회가 여당에서 기생충을 전공하는 학자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서민 교수님? 서민, 그때 이제 기생충학을 한 게 조금 후회 됐습니다. 아니, 기생충학이라는 사유가 참고인이 안 된다는 사유라고 해서 제가 조금 안타까웠죠. 그리고 참고인이 꼭 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거부가 된다는 것은 기생충학에 대한 모독이자 기생충에 대한 모독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기생충학에도 모독, 또 기생충한테도 모독, 이렇게 느꼈어요. 기생충이 사실 우리가 물러서 그렇지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닮은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을 연구한다는 것이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거부 사유라고 좀 아쉽더라고요. 조수진, 요즘 정치 사회 전반의 분야에서 그 어떤 칼럼을 쓴다든가 사회적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님도 되시잖아요. 서민, 네. 조수진. 자,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알려졌을 텐데 기생충 학자라 해서 채택이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서민. 네, 어쨌든 뭐 제가 기생충 학자가 아니라 조국 흑서 저자로서 그냥 나온 거고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진, 저 서 교수님께서 노사모 출신의 칼럼니스트입니다. 서민, 네, 맞습니다. 노사모 활동을 거쳤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였기 때문에 서민 교수가 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게 더 관심이 끌렸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른바 친조국 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민 교수님께서. 그런데 좀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민, 네, 사실 저는 뭐 한 번도 진보의 편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늘 진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진보의 그늘에 살겠고 또 진보를 응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19년 8월에 소위 조국 사태라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믿었던 진보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자리를 잡고 저한테, 그리고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특권층을 대변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에 빠졌었는데 나중에 저 자신을 추스리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수진, 네, 그럼 응축적으로 교수님. 서민, 네. 조수진, 그 조국 사태, 그리고 조국 사태에서 조국지를 옹호하는 그런 분은 가짜 진보라는 거죠. 서민,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그분 의혹이 이제 재판 결과도 다 나왔지만 사실로 드러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만 봐도 꼭 법을 위반하는 것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만 봐도 그분을 응원하는 것은 진보의 참모습은 아니죠. 조수진, 네, 가짜 진보? 위선이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서민, 네. 조수진, 자, 노사모 출신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차이점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물음표. 서민,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여러 차례 봤어요. 국민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대통령이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말이 거의 뭐 국민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감히 이제 대통령의 존함을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블로그에서 제가 나름대로 비판을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말을 섞을 때 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잘못 얘기했다가는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조수진, 네, 조금 전에 노무현 대통령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조수진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나를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민, 네. 조수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서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방역 사건, 그리고 방역 그 전직 참모분들하고 모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명이 모였는데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 방역 수칙 위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대통령께서 흔쾌히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범칙금 10만 원을 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저렇게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코로나를 더 잘 열심히 견딜 수 있었을 텐데 대통령이 이제 공인이니까 빠진다? 이렇게 돼버려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아 나는 이제 지켜야 되나? 아니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나만 지켜야 되나? 대통령도 안 지키는데?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작은 것들은 사과하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별로 사과하신 적이 없어요.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만 좀 이렇게 사과하시는 것은 참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수진, 네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 참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비판을 하게 되면 뭔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교수님이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과거의 우리나라 권위주의 정권 그 시절의 그 모습이 아닙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서민, 맞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는데요. 그때 이제 그 잘못 쓰면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돌려까기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척하면서 욕하는 그런 칼럼을 많이 썼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도 이제 그런 칼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수진, 네, 서민 교수님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면 아마도 문재인표 검찰개혁 그리고 조국 사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서민, 네 맞습니다. 조수진, 자 이거 한 가지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법사위에서도 아마 교수님 글 때문에 좀 일종의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수님 글 때문에. 서민, 네. 조수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과연 조금 마주보고 이야기하시는 게 쉬울까?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는데요. 그 분에 대해서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네. 조수진, 또 한 가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3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민, 첫 번째는 뭐죠? 그 새 까먹었네요. 조수진, 우선 문재인표 검찰개혁과 조국 사태 때문에 문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본다. 서민,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 원래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요체라고 보는데요.
지금 문재인표 검찰개혁은 그것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반대로 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당 국회의원 한 분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는 그분이 국회의원 되면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한다.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나이도 젊은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선 3선하고 그러면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런 마음으로 비판을 한 것이지 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정 있는 비판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였죠? 조수진 검찰총장 인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민,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정권이 원하는 그런 검찰총장은 아마 다른 분이셨겠지만 그분이 인선에서 탈락하셨기 때문에 그 남은 분 중에서 가장 정권의 마음에 드는 분이 이분이 아니었었나.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봐요. 권오수 이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진, 네, 고맙습니다. 서민 교수님, 오늘 아주 화끈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둘이 이제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김남국 의원이 저 위원장 직무대리인 박주민 저 직무대리한테 발음권을 달라고 합니다. 박주민 이저 위원장 직무대리가, 자, 김남국 씨 말씀하세요. 김남국, 나는 안산 단원구의 김남국 의원입니다.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를 어렵게 나와주신 서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저 후보자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답변하고 문답하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계속 조수진 의원이 딴 것을 물어보네요. 그리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이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질을 갖추고 있다든지 아니면 검찰개혁에 대한 그 어떤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민 교수님이 모사모 활동을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와주신 두 분이나 또 방송을 보면서 후보자와 관련된 검증에 대해서 전문가 이야기를 해야 할지 국민들이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이 김남국 씨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주 무관한 내용으로 계속 질의를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김재구 내 생각인데,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청문회에 김호수 청문회에서 대통령 얘기 물어볼 수도 있고, 거기에 마지막 답변하는 거 보면은 김호수 검찰총장은 깜이 아니다. 다들 버리고 잘못된 거 아니냐. 나는 총장감이 아니라고 본다. 답변했어요, 이런 얘기도.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하네, 김남국 씨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김남국. 더군다나 아무런 전문성이나 근거 없이 그냥 참고인의 입을 빌려가지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정부 여당에 대한 그냥 시중의 이야기, 떠드는 이야기, 이런 것을 비난하는 용도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적절한 질의가 맞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남국은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적어도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에 적절하게 맞는 그런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막 계속 비판을 해요. 아주 길게도 해, 비판을. 그리고 자, 7분이라고 하는 질의 시간 다 쓰셨는데 7분이라고 하는 질의 시간 대부분 전부 다 참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 인사청문회 목적에 맞게 질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서민 교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김남국. 그러니까 이제 조수진 의원이 바로 대받아 칩니다. 아니, 서민 교수님께 물어본 것은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부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이른바 문재인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일반적인 눈높이는 어떨까? 이것 때문에 여쭤봤다는 점을 다시 한번 내 말씀 드릴게요. 그러게 모르니? 김남국 씨? 그리고 문재인표 검찰 개혁이라는 주장이 2019년 가을에 조국 사태부터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물어본 겁니다.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김남국 씨가 몰라도 한참 몰라.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법사에 들어오셨어? 저분이. 아니, 그러니까 의원은 누구나 질의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김남국 씨, 김남국 의원님, 그러니까 알고 얘기를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오늘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서민 교수가 이제 또박또박 문재인 대통령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를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자기 소신껏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발을 꺼봤더니 이렇게 또 해방을 놓았고 마지막에 조수진 의원이 좀 배워라. 알고 얘기해라. 아니 검찰 개혁 문재인 박범계 김호수 검찰 개혁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종합적으로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참 어차피 총장 되는 것이죠. 예, 다 정해놓고 하는 것인데. 자, 오늘은 김남국, 조수진 그리고 서민 교수 얘기로 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